봄바람이 불어오던 3월, 동네에서 함께 놀던 초등학생 5명이 깡통과 막대기를 챙겨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동네 형에게는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해질녘까진 돌아올 줄 알았던 아이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외계인이 데려갔다, 북한 공작원에게 붙잡혔다, 어디론가 납치돼 엉거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5 아이들은 11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올랐던 와룡산 중턱에서 땅에 묻힌 채 말이죠. 사건 발생도 30년이 지났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살아 돌아왔다면 벌써 40이 넘었을 세월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고 진범의 공소시효조차 끝났지만 2년 전 재수사가 시작되며 수사기관은 아직 그날의 진실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X파일에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잘 알려진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원래는 도롱뇽을 찾으러 갔던 그런 아이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라고 네이밍이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3월 26일이 정확히 딱 이제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저도 이제 이때 고등학생 때여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정말 온 나라가 이 아이들을 찾기, 지금 사진 나가고 있네요. 저렇게 막 전단지 뿌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말이죠. 응? 자, 좀 기억이 좀 나십니까, 좀? 그러니까 예전에 공중전화 카드 엽서 이런 데도 실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 사건이 터지고 이런 사건 터지면 이제 금방 해결되겠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벌써 지금 30년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참 저도 좀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 넘게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 포상까지 걸었고 그래서 금방 찾을 줄 알았습니다만 이게 벌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이나 흘러버렸네요.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당시 성서초등학교 내가 5학년이었는데 이 옆반 친구가 실종이 돼서 온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조를 짜서 학교 인근에 막 깃발을 들고 수색 운동을 벌였던 기억이 난다. 자, 그런데 이제 내 아이가 5학년이 됐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댓글을 또 어떤 분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자, 이 기자, 일단 사건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희가 소년이라고 하지만 3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나이가 됐을 만한, 살아 돌아왔다면 됐을 만한 나이입니다. 저희가 이 가장 형이었던 5명 중에 가장 형이었던 우철원 군이 당시 6학년 1979년생 그리고 막내였던 김종식 군이 1983년생.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저와 홍 기자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형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릴 적 저도 이게 정말 어렴풋이 기억나거든요. 저도 그때 상당히 어린 나이였는데 이게 1991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일이라서 이날 휴일이었어요. 맞아요. 임시 휴일이었다가 이제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 피해자가 모두 이렇게 5명입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놀다가 와룡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군 집 근처에서 놀다가 이동을 했는데 당시 이제 조군의 형인 조무영 군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한 걸 들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확인된 최후의 흔적입니다. 그 뒤로 이제 아이들을 봤다, 지나가는 걸 봤다,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화를까지 나눈 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요. 실제로 이게 도롱뇽 알을 잡으러 갔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개구리 잡으러 갔다 실종됐다 이래서 이제 개구리 소년이라는 명명이 되면서 조금 와전되긴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저녁이 되도록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모들이 찾으러 나섰고 결국 찾지 못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이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홍 기자, 지금 사진도 나가고 있지만 저렇게 군경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수색을 나섰단 말이죠. 1년에 거의 32만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다 규모 단일 사건으로는 제일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수사본부를 꾸려서 와룡산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곳 넘는 시설 그리고 가정집은 10,000곳 넘게 방문하면서 계속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실종 전단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화 어떤 카드라든가 여러 곳에 배포가 됐고 그리고 좀 알리는 홍보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잡지는 못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변호사님. 그때 제보가 오긴 왔었는데 대부분이 다 거짓 제보.
그렇죠. 예. 그 제보들이 사실이었다면 이게 미제가 되지 않았겠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실종되고 한 40일째 됐을 때는 서울에 깡패와 함께 있다 이런 전화가 와서 그 당시 경남 지역의 폭력배에 대한 여러 가지 검문 검색과 단속을 강화를 했었는데 결국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92년에는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이 아이들을 납치해서 살해했다. 이것 역시 허위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안타까운 건 심지어 실종자 김종식 군의 아버지가 용의자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아이고야. 그 당시 뭐 그분의 집 마당, 뭐 화장실 이런 거 수색을 했습니다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 김 군 아버지는 과도한 음주 탓에 암에 걸려서 2001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개구리 소년 이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지금 숨지셨거나 돌아가셨거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숯검댕이 된 진짜 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대부분 다 이게 술로 그냥 계속 30년을 사시다 보니까 몸이 성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그 교수님, 근데 진짜 방금 우리 홍 기자가 뭐 소개를 해드렸지만 연 인원 32만 명이 수색에 동원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못 찾았을까요? 그때. 이게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사실 초기 수사 방장에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 당시에 그 서울 형사기동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예전에 그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장되어 있던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전체가 다 그쪽에 동원이 돼서 밤새 산을 다 뒤지고 다녔던 아이고야. 저도 수색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당시 범죄가 일어나던 현상들을 보면 아이가 5명이나 나갔기 때문에 마치 어떤 그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뭐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겠지. 예. 유괴 예. 또는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실종이 아닌가. 그냥 아이들이 어떤 자구적으로 무슨 뭐 집을 가출했다든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범죄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접근이 없이 그냥 오직 아이들을 찾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일단 이 아이들의 시신은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11년 만에. 그렇습니다. 2002년에 발견됐습니다. 이제 시민이 산에 올랐다가 와룡산에 이제 낙엽을 헤치다가 유골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했는데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아이들이 발견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좀 군부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집과는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장소였고요.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명백한 타살 정황이 있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맏형인 이제 그 우군에 대해서는 상흔이 여러 곳에 발견됐고 막내는 팔이 골절돼 있는 모습으로 좀 옷소매가 이제 뒤로 아이고. 묶인 모습 등 여러 타살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아이들의 행방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그 아이들이 살던 동네와 고작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건데, 아니 그 만약에 그때 진짜 좀 그러니까 실종 당시든 유골이 발견됐던 2002년이든 좀 경찰이 조금 더 좀 잘 좀 들여다봤더라면 모든 단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참 초동 수사의 판단과 또 수색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례 중에 한 사건이고요. 특히 이 수색에 결국 발견된 장소로 보면 거기가 이제 군부대하고 인접해 있어갖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통상적인 관념에서 사람들이 수색을 할 때 경찰도 마찬가지고 뭐 이 정도까지 이런 곳에 아이들이 갔겠나라고 하는 이런 그 판단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양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 또 발굴을 할 때도 저렇게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요.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이지 못한 지금 발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많은 증거들을 좀 이렇게 그 손실되지 않도록 발굴하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너무나 큰 사건이고 저렇게 지금 사실 뭐 외부 기자나 이런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막 동원돼서 저렇게 예. 있다면 현장 통제가 좀 안 되는 것 현장 같아요.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되는 것이 많은 이런 문제가 또 대입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은 사건입니다. 예, 진짜 딱 사진만 보더라도 뭔가 좀 되게 막 뭐 시장통 같이 막 바글바글한 듯한.
자, 그럼 재수사에 변호사님 이게 들어갔었나요? 일단은 사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실종 사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체가 발견되면 살인 사건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된 이상 당연히 재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구경찰청에서도 바로 이제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이 관련된 이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만, 사실 뭐 범인도 특정할 수 없었고 실종 경위, 과정 이런 거 전부 확인이 안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었던 수사본부도 2003년에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2006년에는 공소시효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사건의 진범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예.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 미제 사건과 중에 진범을 잡은 사례가 최근에 있죠. 그러니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3대 미제 사건으로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재 살인 사건, 그리고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그리고 이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입니다. 세 가지인데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DNA가 확보된 덕에 뒤늦게 진범이 이제 대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고,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범인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로 이제 음성 선문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단서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저 발견된 유류품에서 국가수를 분석했는데 뭐 의미가 있는 크게 의미를 용의자를 좁힐 수 있을 만한 이런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 자체는 2006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공식 수사는 끝내지 않았다가 2015년에 이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춘재가 붙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이제 대구경찰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넘겨받아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 이 살인의 추억을 딱 만들고 나서 그때 인터뷰 막 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아마 이 화성 살인 사건의 진범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뭐 교도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춘재 딱 잡고 나니까 결국 맞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뭐 개구리 소년 사건 역시도 이 지금 타살 가능성이 높다. 진짜 만약에 이 범인이 있다면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지금 뭐 복역 중이든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갑자기 뭐 마음을 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뭐 평생을 무슨 뭐 아이들한테 속죄하면서 살겠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범죄의 어떤 문제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이 발굴 상태에서 그 당시 과학으로 어떤 이것이 타살이냐 아니면 또 사고사냐에 대한 명확한 그 선을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물들에 대해서 지금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계속 이것을 밝히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춘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존 수감되어 있는 자들과의 DNA 대조 작업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범인도 잡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